네, 안녕하십니까.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의 발표를 맡게 된 교육학과 1학번 김진형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배울 거는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그리고 조직하는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목차를 한번 살펴보면 1. 교육 내용의 의미, 그 다음에 교육 내용의 선정, 그리고 교육 내용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희가 배우는 걸 만약에 방정식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이런 걸 배워야 하니까 선정된 거죠. 이 선정된 것을 바탕으로 이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어떤 순서대로 배울 거냐? 이것을 바로 조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교육 내용의 선정과 조직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선정과 조직을 살펴보기 전에 내용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교육 내용의 의미는 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 번째는 지식과 기능, 그리고 가치 이렇게 한 분류로 나눠지고요. 그 다음은 교과, 단원, 과 이렇게 한 단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서로 연관성을 가지는데요.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큰 접시가 있습니다. 이 큰 접시는 교과, 단원, 과. 예를 들면 수학이라는 교과를 뜻하는 접시를 말합니다. 이 접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지식과 기능, 가치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그 교과서 안에 있는 글자들이 지식과 기능, 가치라는 것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교육 내용의 의미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교육 내용의 수준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교육 내용의 수준은 먼저 국가 수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수준, 교수자 수준, 학습자 수준이 있습니다. 이 수준은 차례대로 내려오는데요. 이제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뭐를 해야 한다라고 시키면 그것을 바탕으로 국가가 내린 법령을 바탕으로 교과서를 만들게 됩니다. 그 교과서를 만들어진 것을 바탕으로 교수자가 수업을 하고요. 교수자의 수업을 바탕으로 학습자는 그 학습을 하게 됩니다. 교육 내용을. 이제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교육 내용의 선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내용을 왜 선정하느냐? 그것은 학교를 다니는 기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배워야 할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선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선정하는 내용은 관점에 따라 많은 차이를 갖고 오는데요. 먼저 합리주의적 관점, 그리고 재건주의적 관점,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이렇게 말만 하면 잘 모르시겠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합리주의적 관점은 즉 답이 나오는 것을 배우는 관점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답이 나와야 한다. 이런 관점이고요. 재건주의적 관점은 이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우는 것을 재건주의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은 자아 실현에 도움을 주는 지식과 기능, 그리고 가치의 통합적 기능을 주요한 교육 내용으로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네, 이러한 관점들은 교육 내용을 선택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해서 7가지의 원리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타당성의 원리, 확실성의 원리, 중요성의 원리, 사회적 유용성의 원리, 인간다운 발달의 원리, 흥미의 원리, 그리고 학습 가능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네,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다 살펴보면 먼저 타당성의 원리는 교육 내용의 선정은 교육의 일방적 목표 달성에 도움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타당성의 원리는 앞에 봤던 관점 세 가지 모두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은 확실성의 원리입니다. 확실성의 원리는 교육 내용은 가르치는 것은 무조건 진실된 것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경우는 참이 확실해서 가르치기 쉽지만 윤리나 도덕 같은 거는 참이 확실히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교수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이것도 모두 앞에 봤던 관점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중요성의 원리입니다. 중요성의 원리는
교과를 구성할 시에 학문을 구성하는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교육 내용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되는 것을 공부해야 그 다음 것을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먼저 배우자라는 것이고, 이거는 앞에서 배웠던 합리주의적 관점과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은 사회 중요성의 원리입니다. 이거는 사회 유지와 변혁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 내용이. 네, 이것은 이제 인본주의적 관점에 해당하는 글입니다. 그 다음은 인간다운 발달의 원리입니다. 교육 내용은 학생의 성장과 자아 실현에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자아 실현이 나왔으니까 이것은 이게 인본주의적 관점입니다. 앞에선 잘못 말했고요. 앞에는 이제 재건주의적 관점에 의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흥미의 원리입니다. 학생들이 흥미를 갖지 않으시 학습대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진다고 합니다. 즉 옛날에는 학생이 흥미를 갖든 갖지 않든 간에 무조건 밀어넣기식 교육을 했다면 오늘날에는 좀 더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것들이 강조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학습 가능성의 원리입니다.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학습하기 너무 어려운 거는 못할 수도 있고 너무 쉬운 거는 너무 쉽기 때문에 학생들이 흥미를 잃거나 아니면 성취도를 달성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학습 가능성을 학습을 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교육 내용을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제 이 선정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거 조직하는 것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이란 교육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교육 내용과 구성 요소들을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육 내용의 조직 방식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조직 원리라든지 조직 구조, 조직 요소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다 한번 살펴보고 끝에 한 번 더 이 조직 방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직 요소는 교육 내용을 일방적 목표와 구체적 목표에 비추어 선정된 것으로 교육과정 구조를 형성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이 조직 요소는 앞에 봤던 교육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지식, 기능, 가치를 갖고 있는 지식, 기능, 가치를 포함한 것이 조직 요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조직 중심은 조직 요소들을 전달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중학교 역사 과목에 가야 시대의 문화라는 조직 요소를 다룰 때 가야 시대 문화에 대하여 잘 쓰인 책 아니면 가야 시대 문화재들이 있는 박물관 견학 초청 연사의 강연 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수단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들 중에서 이제 가야 시대의 문화라는 지식을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선택되는 것이 조직 중심입니다. 즉 조직 중심은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조직 중심은 최고 수준 조직 구조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최고 수준의 조직 구조라는 것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국가 수준의 조직 구조를 말합니다. 이제 이 조직 구조는 뭐냐면 앞에서 봤던 이런 합리주의 관점이나 재건주의 관점 그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을 말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만약에 이제 최고 수준 조직 구조가 학문적인 합리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교과별로 이제 구성이 됐으면 이제 그 교과는 주요 개념을 배우고 법칙이나 탐구 방법 등 그 합리적인 것들을 배워 나갑니다. 만약에 또 재건주의적 관점에 대해서 하게 된다면 이제 어떻게 하면 사회의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회의 지식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어떻게 하면 그것을 잘 표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학생들의 자아 실현을 돕기 위한 학습 중심형이 되어야 하고 삶, 죽음, 불안 등이 개인적인 관심사와 흥미에 중점을 둔 조직 중심이 선택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조직 구조입니다. 조직 구조는 이제 최고 수준의 조직 구조, 그리고 중간 수준의 조직 구조, 그리고 최저 수준의 조직 구조로 나뉘는데요. 최고 수준 조직 구조는
최고 수준의 조직 구조에는 교과와 과목이 있습니다. 먼저 교과에는 사회과나 수학과 같은 이제 과목을 말하는 거고요. 과를 말하는 거고요. 과목에는 사회과 안에 있는 정치나 경제, 사회문화, 지리, 역사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과는 과목보다 더 큰 개념이란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수준의 조직 구조에는 단원과 대주제가 있고요. 이 대주제는 이제 최저 수준의 조직 구조를 이제 볼 건데 과나 소주제로 나눠집니다. 또 이제 최저 수준 조직 구조는 과와 소주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직 요소와 조직 중심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이게 왜 최저 수준만 조직 요소와 조직 중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표시가 됐냐면요. 최저 수준이 이제 진짜 학생들과 부딪히는 수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 수준은 이제 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중간 수준은 대주제와 같이 이제 수업하기 전에 한번 훑어보는 거고, 최저 수준이 이제 진짜 수업에 딱 들어가서 배우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조직 요소는 교육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교육 내용과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조직 중심, 이 결합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최저 수준의 조직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셋 다 모두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에 의해 구조가 달라집니다. 여기서 나오는 일반적인 목표가 뭐냐면 아까 앞에서도 배웠고 그 앞에서도 배웠듯이 이제 뭐 합리적인 관점이다, 인본주의적 관점이다, 뭐 재건주의적 관점이다 라는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일반적 목표가 바뀌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제 교육의 일반적인 목표가 뭐 합리주의적 입장에 바탕을 두고 설정해졌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학교 전체의 교육과정 조직 구조는 서로 간의 경계선이 뚜렷한 교과들, 뭐 예를 들면 뭐 과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이런 교과들이 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수학이나 과학들의 개념을 파고들 것입니다. 합리주의적 관점들은 이제 뭐 하나 더 예를 들자면 뭐 인본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설정됐으면 교육과정의 조직 구조는 교과목들을 이제 서로 통합하고 하고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조직 구조를 새로 짜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조직 구조이고요. 그 다음은 조직 원칙입니다. 조직 원칙은 논리적인 원칙이랑 심리적인 원칙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 논리적인 원칙에서 이제 교과의 논리란 것은 교과를 구성하는 요소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심리적 원칙은 앞에서 배웠듯이 흥미, 학습자들의 흥미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흥미, 관심이나 뭐 지적 능력 등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것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하면 논리적인 원칙에 치우치게 된다면 주입식 교육이 돼서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수업을 그냥 강압적으로 받는 게 될 거고요. 또 막 심리적인 원칙에 이렇게 치우치게 된다면 너무 학생들의 흥미만을 위해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논리에 어긋난다기보다는 이제 꼭 배워야 할 과목들을 못 배우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시소처럼 딱 평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존 두이와 브루너는 나선형 교육 과정을 제시했습니다. 존 두이가 나선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고 브루너가 나선형 교육 과정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 나선형 교육 과정이 뭐냐면 나선형 구조는 다들 아시죠? 이렇게 뺑뺑뺑뺑 돌아서 크게 나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교육 내용은 교과의 기본 구조를 다루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폭넓고 깊이 있게 조직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예를 들어 설명해 주자면 이제 우리가 협동이라는 개념은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아니 유치원생 때부터 대학생 때까지 쭉 배워야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배우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유치원 때는 짝을 지어서 뭐 공굴리기를 한다던가 짝짓기 뭐 게임을 한다던가 하는 아주 간단한 수업을 하고요. 이제 대학에 오게 되면 이제 뭐 국제 간에 무역을 한다든지 뭐 국제간끼리 뭐 협력을 해서 뭐를 해내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유치원 때는 좀 더 간단한 것을 이제 점점점 배워 나가서부터 대학교가 오면 더 커다란 개념을 폭넓고 깊이 있게 배우는 것을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조직, 네, 이제 여기까지가 조직 원칙이고요. 그 다음은, 조직 원리입니다. 조직 원리는 총 두 가지로 나눠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수평적인 조직과 수직적인 조직이 있습니다. 이제 수평적인 조직이 뭐냐면 같은 시간대에 있는 교육 내용들을 배치하는 것을 말하고요. 수직적인 조직들은 시간의 연속성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평적인 조직에는 예를 들어서 스코프와 통합성이 있을 거고, 수직적인 조직에는 계열성과 수직적인 연계성이 있을 건데, 이것은 뒤에서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수평적인 조직의 대표적인 스코프는 특정한 시점에서 학생들이 배우게 될 내용의 폭과 깊이를 말합니다. 초등학교 시절 때는 구구단을 배운다든지, 이제 중학교 시절이 넘어가면서부터 인수분해라든지 이것을 배운다든지, 특정한 시점 때 그 애들의 발달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것을 폭과 깊이를 설정해 주는 것을 스코프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것을 설정해 주는 것이 그 위에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과, 그리고 더 위에 있는 대통령이 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코프는 이제 정치적인 협상의 산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국사는 여당과 야당에 따라서 교과서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리고 과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났지만 그대로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교과서는 굳이 정치적 협상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수평적인 것에는 통합성이 있습니다. 통합성은 이제 교육 내용 간의 관련성을 바탕으로 해서 교육 내용들을 하나의 교과서로 교과나 단원으로 묶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 같은 거는 윤리, 도덕 모든 게 합쳐진 것이죠. 그리고 중학교 때는 통합 수학이나 통합 과학을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통합 수학은 분리가 돼서 배우고, 통합 과학 또한 지구과학, 생물, 이런 물리 이런 식으로 나눠서 배우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수평적인 조직 구조였고요. 그 다음에는 수직적인 조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열성이 대표적인 건데요. 교육 내용을 배우는 순서를 말합니다. 계열성은 이 계열성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요. 연대순으로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주제부별로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전체에서 부분으로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논리적 선행 요건에 대해서 나누는 방법이라든지, 추상성의 증가에 의한 방법. 이거는 뭐냐면 이제 자기가 친숙한 것부터 배워서 더 낯선 것까지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발달에 의한 방법은 피아제 인지 발달, 에릭슨의 인격 발달 이론,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배울 것은 수직적 연계성입니다. 전에 배운 내용과 앞으로 배울 내용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건데요. 이제 만약에 전에 1차 방정식을 배웠는데 갑자기 3차 방정식, 아니 더 나아가서 로그를 배운다고 하면 이게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학습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직적인 연계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게 연계성이 없다면 학습자들은 전에 잘했든 뭐했든 간에 그 다음 학습을 성취해내기 어렵습니다. 네, 이제 이것을 총 종합해서 조직 구성도를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교육의 목표는 아까 우리가 선정한 것들입니다. 합리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선정한 것들이라든지,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선정한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고요. 먼저 이제 조직 원칙은 아까 전에 배웠듯이, 한쪽에서 치우치지 않게 심리적이라든지 논리적에 전부 다 맞게 해서 조직 중심을 짜야 됩니다. 이제 방법을 짜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인본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연관돼서 만들어진 이제 교육 내용을 조직 중심과 연관시켜서 최저 수준의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저희가 교육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조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수직적인 원리라든지 이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이어지게 해서 하는 것 올라가서 중간 수준의
중간 수준의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또 조직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최고 수준의 조직 구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즉, 이렇게 해서 올라가면 처음에 설정했던 합리주의적이든 인본주의적 관점에 의해서 선정됐던 것들을 완수해낸 것이죠. 네. 여기까지가 제가 발표한 파트이고요. 모두 감사했습니다. 부족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생하셨고요. 이제 제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탑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 홈페이지를 바탕으로 해서 공부를 해 나가시고 다음 주 목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